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습상 도로인 마을 안길 및 농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하천가에, 경치좋은 하천가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2차선 지방도로로부터 지난 30여 년 동안 농로 및 마을길로 사용해온 현황도로 일부가 사유입니다. 군청에서 이 현황도로를 지하에 상수도 및 오폐수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그러니까 사유인 소유자가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 주택 진입로 및 농로를 없애기 위해서 원래 옆에 있는 원래 구기도로를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30여 년 동안 사용해온 마을길은 소유자라도 대체 통로 없이 없앨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도시 미원지역은 건축법 44조에 접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필요하므로 법제처 유권해석 13-0427 등에 있습니다. 2005년 펜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 현황도로를, 사유인 현황도로를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인정해서 사유도로 소유자의 사용락 없이 허가하였다면 그 후 이 현황도로 소유자는 함부로 이 통행로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유도로라도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온 관습상 도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이 현황도로 개설 경위와 현지 여건, 즉 유일한 통행로라면 어차피 주의토지 통행권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현지 여건을 살펴서 비법정 도로라도 공로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하나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일반의 통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걸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 이용 현황, 개설 경위 현지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국토부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얘기하면서 허가권자한테 밀어놓으니까 허가권자는 불안해서, 허가 담당자는 불안해서요. 사유이면 무조건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상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었다면 그 효력은 지하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민법 제212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청에서 지하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청 또는 시행자는 그 현황도로가 사유이면 추후 분쟁이 두려워서 수혜자에게 사용락이 없으면 매설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의 물적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도로 이외에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관로로 이미 사용됐다면 그런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제한됐다고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미 매설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매설할 것도 공로인지 여부,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걸로만 판단을 해서 이미 마을길로 3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일단 공사를 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황 도로를 사용락 없이 공공기관이 지하 매설 등에 사용하면 대법원이 불법 점유로 봐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기도 했으나 2019년 1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또한 현 소유자도, 그러니까 그 사유인 현황도로 소유자도 매입할 때, 몇 년 전에 매입했는데 4, 5년 전에 매입할 때 이미 30여 년 동안 마을 안길로 또는 농로로 사용된 것을 알고 매입했다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런 도로를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자체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 변제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아주 세기를 박은 거죠. 뭐냐? 이미 30여 년 동안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해 왔고 또 토지 소유자도 4, 5년 전에 취득할 때 그 길이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을 안길로 사용하거나 또 주변에 농로로 사용했다는 걸 알고 매입을 했다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그냥 일단 매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이 소유자, 현황도로 소유자가 수년 전에, 4, 5년 전에 그 필지,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포함된 그 필지에 개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발행 허가에서 허가 조건, 불가능한 허가 조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피도시 면적 등 도로 상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를 할 때에는 기존의 현황 도로를, 그러니까 비법정 마을 안길 및 농로, 30여 년 동안 그 농로로 서왔던, 그리고 15년 동안 주택의 진입로로 서왔던 그 현황 도로 이용자를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대체도로가 없다면 개발행 허가 부지에서 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도로는 원래 지목이 임야인 곳에 한쪽 가장자리에 30여 년 동안 하천 쪽으로 이어진 농로이었던 것인데, 물론 개설 경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30여 년의 개설 경위를 파악한다는 사실상 어렵죠. 현 소유자가 2018년 취득해서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현황도로 부분을 분할해서 별도의 필지로 지번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서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소유자의 연역 또 분할된 경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허가청이 당시 법령에 따라 행정지도로 이 현황도로를 분할해서 제척한, 그러니까 사업부지에서 제척한 하고 현황도로를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의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당시에 개발행 허가 부과를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소유자는 함부로 이 현황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 및 항공사진 등으로 보면 30여 년 이상 자유롭게 사용해온 일반 공중의 통행로인 공로를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난 10수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포장을 하고 관리해 왔다면 그 관리해온 도로의 포장을 철거하고 또 통행을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또 소유자가 수인해야 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소유자도 이 현황도를 막거나 또 사용료를 달라갈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소유자는 억울하지만 수인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2021-242-154 등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황도로 소유자가 유일한 통행로를 대체도로 없이 막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이런 걸 보고 이제 육로라고 하죠.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 통행을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하게 통행을 곤란하게 하면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라고 대법원은 말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는 농로로서 그리고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다음 5번째, 국공유인 도로를 지적도에 맞게 찾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국유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찾으라는 것이죠. 현황도로 소유자는 말입니다. 이 도로가 찾아지면 자기 도로는 막을 수가 있는데 30여 년 동안 마을길 농로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어서 개발행위 허가, 원필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진입로 부분을 분할해서 개척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국유 도로가 좀 폭이 넓고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다면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농로 및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필요하다면 없어진 국유인 비법정 도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사실상 없어진 국유 도로를 원상복구하려면 현재 점유자와의 점유권 분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도로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을 했는데 그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점유권자들과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지금 도로 형태가 구불구불해서 도로로 직선화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공사비가 엄청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유인 비법정 도로는 현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이 국유 도로를 사인이 확포장 등 형질 변경을 하려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상하수도 공사 등에서 확포장할 것이므로 그때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부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현황도로 소유자는 지적도에 국유인 도로가 있으므로 지자체 및 주민들은 그 국유도로를 사용하고 본인의 토지는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황도로는 전 소유자가 2018년 이전부터 소유했던 전 소유자가 30여 년 전에 도로로 사용함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지난 30여 년 동안 묵인해서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해온 관습상 도로이므로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고 또 지자체가 그동안 비법정 도로로서 관리해온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지자체 및 사업 대행사는 이런 사유인 현황 도로 경우 수혜자가 그
그러니까 지금 안쪽에 있는 건물 및 농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 언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말입니다. 수혜자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해 주게 되면 이제 혜택을 받는 그 수혜자가 소유자로부터, 현황도로 소유자부터 사용락을 받아오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소구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비법정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등에서는 이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이 명확하다면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자체장은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